폭우와 산사태로 2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가운데 피해가 큰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등 6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 거짓 증언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 유족 측은 사건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모두 2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 피해를 본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등 6개 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해당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은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공직 기강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 지역 6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이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하고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신상 필벌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집중호우 비상근무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해 음주 가무를 즐긴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최근 임명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9명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향해 여긴 국회와 다르다며 더 긴장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남 산청군에 역대급 물폭탄이 떨어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어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청군의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2명 남은 가운데 수색 범위가 넓다 보니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고 복구 작업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와 함께 쓸려 내려온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산 아래에 처박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거대한 흙더미를 파헤치고 굴삭기도 쉴 새 없이 바위를 치웁니다. 지난 19일 암자와 함께 실종된 80대 노선임을 찾는 겁니다. 일단 안에 있다는 가정으로 수색했을 때 암자가 내려와 있어서 일단 이쪽 부분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산사태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한다면 저기 저 뒤편 하천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2개 마을에서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인력과 장비가 분산되면서 실종자를 찾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구 작업도 더디 기반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단전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장비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일 걱정은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지. 나가는 돈도 많은데. 아유 참. 갈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바다도 몸살이 났습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흙과 쓰레기들이 쌓인 건데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물이 들면 떠내려오는 밀려드는 상황이라서 지금 물대로 마차가 작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에다 푹푹 찌는 무더위는 사람을 찾고 집을 고치는 일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한 조모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난무하자 유족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유족 측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조 씨가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며 총기가 작동했다면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 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미용기업 약손명가는 이번 사고는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당사의 업무 활동 및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극우 성향 논란에 휩싸인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로 정리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내일입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11일에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겁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모레 강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반면 12.3 비상겸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빈자리도 보수계 인사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실 검증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됐을 뿐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앞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을 폭로한 바 있죠. 그런데 실제 지난 2021년 강 후보자가 징벌적 차원이라면서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 자료입니다. 당시 여가위원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의 기관 운영과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삭감 요구 금액은 모두 3억 7천여만 원, 삭감 이유는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노력 부족 등입니다. 앞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하자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의혹 관련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감싸기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도 보좌진도 있고.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임명 강행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의 첫발도 떼지 못한 국민의힘에선 당내 최대 현안으로 전한길 씨의 입당이 떠올랐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전 씨 입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전당대회가 친전한길 대 반전한길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논의는 묻히고 혁신이냐 반혁신이냐 극우냐 반극우냐 논쟁만 남았습니다.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가입한 것을 가지고 현재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 씨의 입당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그런 세력은 속아낼 것, 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친길 대 반길 구도로 굳혀져 또 당 분열이 심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또 당 지도부에서도 전한길 씨가 입당과 이와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도부는 당내 분열 조짐을 연일 경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전 씨의 당원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반발의 목소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년 만에 입장을 바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낸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모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이자 말을 바꿨는데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 상황이나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최해병 순직 사건 당시 이른바 VIP 경로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군사법원과 국회에서 VIP 경로설 전달 사실을 줄곧 부인한 김 전 사령관에게 특검팀은 모해 위증과 국회 증언 감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대령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입장을 180도 뒤바꿨습니다. VIP 경로서를 전해 들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팀은 VIP 경로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의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특정 인물이 아닌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첫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하며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린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시 방송에 나와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상부의 허락 없이 방송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박 단장도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박 단장의 항명 혐의가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징계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2첩 보류에 항명한 혐의를 받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경찰청에 가서 적법하게 넘어가 있는 이첩 den서를 다시 회수해 갖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저는 외압을 받았고 국방부는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박 대령을 견책 징계했고 박 대령이 항고해 사건은 해군 본부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박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취하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징계 절차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 7월 9일 이제 최혜병 특검팀에서 항소 취하를 함으로 인해서 제 형사 사건이 무죄가 확정이 됐고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하지만 최근 해군 측은 박대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16일 박대령에 대한 징계 항고 심의를 열겠다며 박대령에게 문답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박대령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군은 수사가 끝난 이후 심의를 여는 쪽으로 조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지난 4월에도 박대령에게 한 차례 심의 개시를 통보했는데 연기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박대령의 항명 재판 결과와 징계 절차는 별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회사로 184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김 씨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특검팀이 어제 김 씨의 측근으로 통하는 윤모 씨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참손푸드 윤모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윤 대표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가 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6월 한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모두 184억 원가량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벤처 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은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 이노베스트 코리아 소유주는 김 씨의 지인인 윤 대표였습니다.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건 김 씨의 배우자 정모 씨로 자금 흐름상 김 씨가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윤 대표를 상대로 매각대금 46억 원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S 모빌리티 측은 김혜성 씨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뿐이라며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투자사들에 대한 줄 소환을 이어가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경남스틸, 오후 2시 우리캐피탈에 대하여 조사 예정이고 목요일 오전 10시 유니크, 중동 파이낸스에 대하여 조사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의 아내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집사 게이트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기로 했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연락이 두절된 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업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키맨들이 잇따라 잠적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업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키움증권의 김잉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사장,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됐던 조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조 부회장 측에 하루빨리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거액의 투자금 흐름을 밝히기 위한 수사 대상이 잇따라 수사에 불응하거나 자취를 감추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키맨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잠적해 검거팀이 꾸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한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거 확보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의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다이아 목걸이의 영수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 목적입니다. 윤 씨의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영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9시 40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청탁을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의 구매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교 본부와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윤 씨가 구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황입니다. 통일교 측은 윤 씨가 구입한 목걸이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자료는 이미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통일교 차원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한학자 총재의 청탁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윤 씨와 전 씨가 지난 2023년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층의 공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검팀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재구속한 조은석 특별검사 수사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제 SNS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자신 하나로 족하다며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출석 요청을 계속 불응하면서 망신주기 수사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받아쳤습니다. 특검팀은 무대응으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범 전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계속되는 양측의 공방 속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유출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민주당에선 사필 규정, 센 척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또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 주장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센 척하지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반성과 성찰로 여생을 보내라며 부하들의 고통에 미안함도 모르는 사람이 대인배인 척 하지 말라고 윤 전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가리켜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은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의 자기 연민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 언급을 삼갔습니다. 그렇지만 친한동훈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자중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주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수사도 회피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친윤계 의원은 특검 수사를 망신주기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실규명을 빙자한 정치보복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특검의 전형적인 망신주기 행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여당에게는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야당에게는 위기를 키우는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5개 재판 가운데 대북 송금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임기 동안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돈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공판 준비 기일을 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언급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려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위중교사 항소심 중단을 시작으로 5개 재판이 차례로 모두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아무 재판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임기 후 열릴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구리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시청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때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한 봉사단체 야유회 자리에 나타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백경현 구리시장. 이 시각 구리시는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백 시장은 사과했는데요. 저는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관내에서 열린 지역단체 야유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큰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직업의식이 눈꽃만큼도 없다. 춤추는 시장 사퇴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에 대해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정신나간 공직자는 엄히 단속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태도는 더 무겁게 다가오죠. 구리시 왕숙천에 물이 넘칠 때 구리시장은 흥이 넘쳤네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죄수복을 입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데요. 문제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이 영상, 트럼프의 유세곡 YMCA 노래가 흐르고 백악관에서 FBI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죄수복을 입은 오바마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합성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이유,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올렸다 지적했는데요. 해외 매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61년 전 한 10대 소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70대 할머니가 된 최말자 씨의 억울함을 풀 재심 첫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최말자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964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가까스로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혀가 1.5cm 잘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에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해 남성보다도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저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를 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로서 법에도 보호를 못 받고 56년 만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불법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1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재심 첫 공판은 오늘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10대 소녀의 억울함이 70대 할머니가 돼서야 풀릴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잠시 시동을 켜놓은 남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위험천만한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하게도 바람을 쐬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로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장을 보려고 잠시 멈춰섭니다. 바로 옆을 지나가던 한 남성. 갑자기 방향을 틀어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달아납니다. 돈을 빼면서 계산하려고 잠깐 한 몇 분 사이에 뭉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곧바로 순찰차가 따라붙고 도심 속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신호위반에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또 다른 순찰차가 예상 도주로에서 대기하다 막아서지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추격전이 길어지는 찰나 순찰차가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로막는 데 성공하고 순찰차 2대가 뒤를 막아서면서 장장 8km의 도주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운전자가 이제 뭐 역주행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뭐 과속이라든지를 하면서 되게 좀 사고 위험성이 좀 높게 이렇게 도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안전하게 피의자를 한 곳으로 몰면서 다행히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이 쐬고 싶어서 이곳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4살 이모 씨를 무면허 운전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부산에서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온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근육을 늘리려는 남성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팔아 12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사기를 이용해 액체를 용기에 넣고 포장까지 마칩니다. 안에 담긴 물질은 근육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30대 남성 김모 씨와 어머니인 60대 한모 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허가로 제조해 유통시키다가 걸렸습니다. 멸균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거 일반 구매자들 맞아도 돼요? 이거 구매자들 맞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실제 제조에 활용했던 스테로이드 원료와 부자재입니다. 모두 중국이나 인도에서 불법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원자재로 어머니 한 씨는 약물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비밀 대화방에서 구매 희망자를 모으고
대금 결제를 관리했습니다. 부적절한 거래를 감추고자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 현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3개월간 12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대화방에 머물면서 신뢰가 쌓였을 때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런 의약품 정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은 주로 근육을 늘리고 싶어하는 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면 스테로이드 처방이 어렵기에 불법적인 경로를 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약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생산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제품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현대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아티스트 니키리가 에세이스트 임지은과 함께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둘이 2년간 나눈 대화를 담은 책 속엔 사랑과 예술, 삶과 죽음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심가현 기자입니다. 직접 그린 표지 그림의 강렬한 색감만큼이나 그 내용도 거침없고 대담합니다. 아티스트 니키리가 펴낸 첫 책의 제목은 애정행각입니다. 힐링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고 이런 책들 위주라고 보면 저희 책은 좀 차라리 도발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정을 행각하자, 버리자, 행동하자. 이런. 좋은 예술에 대한 통찰부터 뉴욕 유학 시절의 고독, 남편인 배우 유태우와의 관계까지. 유쾌함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생각들을 친구인 작가 임지은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저 혼자만 듣기 아까웠었던 얘기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뵙기 전까지 되게 많은 것들이 쌓였겠다가 예술가에 대한 통념과 달리 자연보다 인공미를, 신념보단 타협을 좋아한다고 밝히는 데 망설임이 없는 니키리. 가장 중요한 건 재미, 자신의 감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살았을 때 재밌는 거거든요. 맨날 누워서 지내는 게 내 인생이라고 제가 믿어버리면 그건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자예요. 곁에서 직접 듣는 듯 생생한 흐름이 담긴 둘의 대화는 독자들에게도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보라고 말을 건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와이의 오아후 섬은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인데요. 이곳의 한 해변에서 1000년도 더 된 걸로 보이는 선조들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인데 발밑에 이런 게 숨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하와이 오아후 섬 와이아나 해안에서 1000년의 세월을 품은 암각화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m 키의 인물 형상과 아이를 어깨에 올린 모습 등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2016년 처음 발견됐지만 이후 모래에 묻혀 사라졌다가 최근 조수의 변화로 모래가 씻기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총 26개의 암각화가 발견됐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과거 하와이 선조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이 암각화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NHK에 따르면 일본 아키타현에서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달에만 65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할 정도라는데요. 곰 출몰에 대비하기 위해 가짜 곰과 함께 진지하게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달려오는 곰 옆으로 공격받은 남성이 쓰러집니다. 잠시 후 곰도 쓰러지자 건드려 움직임이 없는 걸 확인하는데요. 곰이 죽었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상황이 종료됩니다. 일본 도치기현에서 실제 곰 출몰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불꽃과 총소리로 곰을 쫓는 방법, 그리고 응급처치법도 시연됐는데요. 최근 일본 곳곳에서 곰이 자주 출몰하는 데다 열흘 전엔 곰에 물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죠. 이번 훈련이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어젠 시카고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모임은 시카고 호숫가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속 시원한 방법 바로 확인해보시죠.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 호숫가에 일렬로 선 사람들.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스크림 클럽 시카고라는 이 모임은 매주 일요일 스트레스를 호수 너머로 날려보냅니다. 연인과 다투다 같이 소리라도 질러볼까 하는 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누구나 감정을 털어놓으며 울고 웃는 치유의 장이 됐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호흡을 가다듬고서 3번 소리를 지르는 방식인데요. 참가자들은 속이 후련해진다며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린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금융사고가 나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지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펀드 등 운용 실적에 연동하는 상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선 수협의 영업점 창구 직원들이 빠른 판단력을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모두 1억 원의 고객 예금을 지켰습니다. 진해 수협 직원은 금융감독원 4층 사기범에게 속아 5,500만 원을 찾으려던 고객의 계좌 지급을 정지했고 멸치 권연망 수협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고객이 예금 3천만 원 전액을 인출하려던 것을 막았습니다.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은 일선 수협 직원들의 기지로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면서 대상자들을 표창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매출액 1,000대 기업 10곳 중 3곳 정도만 하반기 기업 경영 여건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53.3%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지속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의 인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강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 현물을 사고 파는 서울 종로의 금거래소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금 투자가 인기를 끌던 올해 초에 비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자면은 한 5분의 1 불같이 일었던 그런 상황은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이어졌던 순매수는 최근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1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금은 159억 원, 21일 하루에 순매도된 금액만 111억 원어치입니다. 반면 증시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규모를 나타내는 신용공여 잔고는 21조 7,900억 원으로 석 달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3,22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위험 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선호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금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납니다. 여기에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는 상황도 금 투자 열기를 식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폭염특보가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도 많습니다. 당분간 날은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열대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다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이번 폭염이 더욱 극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으로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지방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5.9도, 대전이 25.6도, 부산 2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이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